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정오경 뉴욕 업스테이트를 연결하는 타판지 브리지에서 공사를 하던 대형 크레인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운전자와 공사장 근로자 등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기존 브릿지 옆에 건설 중인 새로운 브릿지 공사에 동원된 크레인으로 기존 브릿지를 가로질러 쓰러지면서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크레인을 지탱하던 바지에서는 허드슨 강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3명의 운전자와 공사장 인부 2명 등 총 5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현장은 브릿지의 양쪽 차선이 모두 차단돼 격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2013년 4억 달러의 예산으로 건설을 시작한 타판지 브릿지는 16차선 규모로 올해 연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8.15 광복절 행사가 원만한 합의하에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오전에는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오후에 뉴욕시 의사당에서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18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 공동주최 단체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는 뉴욕시 의사당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리셉션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생각한다며 총영사관에서도 성공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 행사는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과 오후 5시 30분 뉴욕시 의사당에서 뉴욕 한인회가 주관하는 리셉션 등 2개 행사로 나뉘어 열리게 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과 관련해 리셉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뉴욕 한인회와 정기적인 실무 회의를 갖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펠팍 인허가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 씨에게 5년간의 보호 관찰형이 내려졌습니다. 고 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한인 사회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유학지법은 18일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정생 씨에게 5년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고 씨에게 8개월간 가택연금 명령과 함께 5만 달러의 벌금형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펠팍 브로드애비뉴 선상 건물에서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한인 A씨와 만나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고 씨는 펠팍타운 관계자에게 허가증을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A씨에게 받아 펠팍타운 관계자에게 제공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고 씨가 최대 5년 실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뇨를 앓고 있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점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해 실형 대신 보호 관찰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펠팍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기소 사태가 이어질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약 2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경쟁자인 8선 현역 의원 토비앤 스타비스키는 같은 기간 1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 7월 중간보고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정승진 후보는 올 1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20만여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반면 올해 구선에 도전하는 스타비스키 의원은 같은 기간 총 모금액이 10만여 달러로 정 후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자금 모금에 총력을 쏟아왔습니다. 지난 2014년
2014년 예비선거에도 출마했던 정 후보는 당시 막판 자금 부족으로 판세 뒤집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유 자금 면에서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정 후보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선거 홍보 비용으로 6만여 달러를 지출하고 현재 총 13만 6천여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 홍보에 집중하지 않아 4만 8천여 달러만 사용했고 지난해 하반기 때 모금된 후원금을 합치면 현재 15만 5천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정 후보 한인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성정은 공동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관 총격 사건의 범인이 흑인 분리주의 운동에 심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을 타깃으로 한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에드먼슨 루이지애나주 경찰국장은 1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 해병대원 출신인 흑인 용의자 개빈 유진 롱이 경찰관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당시 범행 현장의 감시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범인은 사건 당일 검은 옷에 복면을 착용한 채 쇼핑센터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오전 9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조준 사격해 3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 특수기동대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범인은 커네티컷 총기 난사와 올랜도 총기 테러 때 사용한 것과 같은 AR-15 공격형 반자동 소총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범인 롱은 흑인 분리주의 운동에 심취해 흑인 자치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워싱턴 네이션 회원에 가입해 있었고 트위터와 동영상 등을 통해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력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해답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8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흑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3,769명을 대상으로 흑백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발표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8년간 흑백 갈등 해소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인 3분의 1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25%였고 28%는 노력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흑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역설적으로 흑백 갈등은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종별로는 갈등에서 진전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흑인은 51%였지만 백인의 경우 28%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백인의 경우 흑백 갈등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2%에 달해 오바마 행정부가 흑백 갈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백인의 경우 38%는 이미 흑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됐다고 답했지만 흑인의 경우는 단 8%에 그쳤습니다. 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에는 경제와 교육 분야의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H-1B 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간 임금 6만 달러 이상인 면제 대상 H-1B 자격을 10만 달러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데럴 아이사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인 일자리 보호 및 증대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국적법의 H-1B법 조항에서 소위 면제 대상 H-1B 비이민 노동자 규정을 바꿔 석사 이상 학위자가 면제 대상 H-1B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이 1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연간 임금이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석사 이상 학위자는 면제 대상 H-1B 노동자가 될 수 없도록 임금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제 대상 H-1B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이 6만 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제한받지 못하면 B쿼터 2만 개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는 연간 6만 5천
2만 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는 B쿼터 2만 개도 할당돼 있어 학사 학위자에 비해 H1B 취득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항공을 이용한 승객들의 고객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미주 한인 등 일반 승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 18일 오전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글쓰기에 올라간 47,023건 중 일부 첨부 파일 접속 주소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를 맺은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과 루프트한자, 타이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 등을 이용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정보와 전자 항공권 사본 등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에서 다량 조회된 사례는 지난 15일 1회로 파악되고 있다며 아시아나클럽 전체 회원의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 문건 가운데는 2014년 9월에 출력된 자료부터 2016년 9월 사용이 예정돼 있는 탑승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들과 유출 경로를 확인한 IT 전문가들은 아시아나항공의 허술한 웹 보안을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발 지하철, 뉴욕의 낙후된 지하철이 초현대식으로 탈바꿈합니다. MTA가 현대화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오픈카 형식의 최첨단 전동차를 도입하고 전철역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안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회장은 18일 MTA 현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새로운 전동차의 전철역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MTA는 뉴욕시 지하철 노선에 최첨단 전동차 1,025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750대는 전동차들 간 사이가 뚫려 있는 오픈카 엔드 형식으로 디자인됩니다. 또 모든 전동차의 출입문의 너비를 기존 50인치에서 58인치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전동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USB 충전기도 설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MTA는 이번 주말쯤 새 전동차 제작을 맡을 외주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뉴욕시의 낙후된 전철역 31곳을 중심으로 한 리노베이션도 진행됩니다. 또 170여 개 전철역에는 실시간 전철 운행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과 전철역 내 와이파이, 새로운 실내 디자인 등이 추가됩니다. MTA는 2018년까지 전철역 시설 개선 공사를 모든 노선에 대한 최첨단 전동차 투입은 2023년쯤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어제 차량 한 대가 집으로 돌진해 7살 된 여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사우스 LA 지역 93가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집으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 7살 여아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차에는 18개월 된 남자아이와 6살짜리 남아 그리고 4살 된 여아도 타고 있었으며 모두 뇌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엄마인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LA에서 숙박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시는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 1일부터 숙박 공간을 임대해주는 호스트로부터 숙박세를 걷어 시에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숙박세 납부와 관련된 양측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LA시 정부는 이번 합의로 연간 $500만 이상의 숙박세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LA시는 숙박세를 걷어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공간 확립과 쉘터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간을 빌려주는 호텔과 비슷한 사업 행위를 하면서도 단순한 숙박 중개업체라는 주장으로 숙박세 납부를 회피해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확 날려버릴 공포체험 어떠신가요? 비명이 절로 나오는 미끄럼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70층 외벽에 설치된 스카이 슬라이드입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305m. 미끄럼틀을 타는 시간은 5초에 불과하지만 바닥이 투명해 하늘을 나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I went a lot faster than I thought I would. And you kind of like, you hit the side as you're coming around the curve, so you're like really pressed up against the glass, so you see like the whole world below you. 물론 빌딩에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감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제작사 측은 무더위 속에 가슴 서늘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자제에 웅장한 대협곡을 잇는 세계 최장의 유리다리. 높이 300m에 길이 430m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함이 느껴집니다. 然后有人经过的时候，那个玻璃感觉还是有点轻微的震动的感觉，所以是有一点点。 그런데 살금살금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유리바닥을 쇠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大家都在这儿，然后反正相信中国人的品质，然后我就尽力使就打。 개장을 앞두고 유리다리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겠다며 독특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如果是咱们在这个试验的时候，我们在试验的时候，这个东西，这个3层玻璃同时砸碎之后，咱们是在上面上了30个人同时起跳。 심지어 2톤 무게의 자동차까지 유리다리를 지나가게 하는 요란한 시범도 선보였습니다. 공개적인 안전검사까지 마친 장자제의 유리다리는 이달 말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영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긴 미끄럼틀이 등장했습니다. 76m 높이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의 길이는 무려 178m. 런던 올림픽 기념 타워를 구불구불 감싸듯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최대 시속 24km를 자랑하고 중간중간 투명창을 설치해 주위 경관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I wasn't scared at the top because you don't get a sense of the drop. But then as soon as you start, the first drop is really, really fast. So it's like, oh my God! 공원 측은 타워 미끄럼틀이 런던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학생 7명이 내셔널 메릿 장학생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은 18일 대학 후원 장학생 2차 명단을 발표하고 선발 학생들에게는 최대 4년 동안 1인당 연간 $500에서 $2,000씩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장학생을 한인 추정 성씨로 분류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 2명과 5명의 한인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이 개설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각국 한글학교 교사 중 90명을 선발해 오는 8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한국어 문법, 의문론, 한국문학과 역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한국어교사 연구소,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원서는 거주국 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플레인필드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뉴저지 트랜짓 114번 버스가 패러슨에서 출발한 190번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20여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트랜짓 버스 운행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출근길 차량들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높아지고 있지만 뉴욕 주립대 총장들의 고액 연봉과 보너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자료에 따르면 뉴욕 주립대 총장들의 중간 연봉은 $43만 1,000로 지난해에 비해 4.3%나 올랐습니다. 또 버팔로대 총장과 스토니브룩대 총장은 각각 $65만 연봉 1위를 차지했고 전국대학 총장 가운데 최고액은 $130만 휴스턴 대 총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불볕 더위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토요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